부탁해. 올해 색으로 미국의 한 색채 연구소는 노랑과 회색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노랑은 낙관주의, 희망, 긍정, 회색은 평온함, 안정감, 회복, 탄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루했던 지난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희망과 긍정인 노랑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마치 노랑 물길을 연 듯 활짝 핀 산수유길, 어린 시절 보았던 그리운 샛노란 개나리 담장, 그곳을 논이는 노랑 병아리떼를 떠올리며 오늘 저희 힐링을 부탁해 희망과 긍정을 안고 1부 건강살롱, 2부 문화살롱으로 청취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레빗의 Happy Thing. 경쾌한 리듬이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하는데요. 마치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신 듯 기분이 청량해지네요. 오늘 이 맑은 기운을 안고 청취자님들께 건강정보 들려주실 김지연님과 게스트 문대리 송순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연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또 어떤 유익한 내용일까요? 명디님,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오늘이 제가 제일 예쁜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라는 이야기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100세 장수시대라고는 하나 요즘에 5, 60대, 예전에 3, 40대 장년기라고 할 만큼 젊은 언니, 오빠 너무 많은 듯해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겉으로 보아서는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50대면 아직 네. 얘기죠. 이야기하신 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또 노화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은 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젊다는 거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 나이에 젊음 이러면 건강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일단 건강해야 활동도 자유롭고 피부도 탄력 있고 거기에 흔히들 말하는 라떼 안 하고 또 꼰대 소리 안 듣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해요. 그렇죠. 저도 요즘 부쩍 나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젊은 마음과 몸을 갖고 싶은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다들 네. 비슷하시죠?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노화에 대해서 책을 쓴 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젊음이란 10대, 20대와 같은 실제 나이를 의미하기보다는 도리어 마음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대라도 심리적으로 의욕을 잃거나 활력이 넘치지 않는다면 70대 나이에 꿈을 간직하고 또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젊음이란 실제 나이가 아닌 마음의 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듯해요. 네, 그래요. 사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젊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생기 있어서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주변의 친구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참 안 듣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마음의 나이인 젊음을 간직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법 혹시 다들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눈치 코치 안 보고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하고 싶은 것 막 배우러 다니는 거. 네, 저는 그런 좋겠네요. 편이에요. 네. 네. 저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하며 새로운 도전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동안도 다양한 새로운 활동들을 해왔지만 올해에는 한 친구가 서울 둘레길 완주를 제안했어요. 오, 잘하셨네요. 네. 네. 격주로
목요일에 코스를 정해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벌써 4회차가 되어 갑니다. 와. 좀 힘이 들긴 하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근력과 지구력이 강화되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겠다. 정말 네. 운동이 되겠어요. 네. 진짜. 네, 좋네요. 저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데요. 요즘에 강의가 많잖아요. 네. 온라인 강의가 많은데 강의도 듣고 또 모임도 갖지만 네. 저만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고 싶어요. 친구들한테도요. 맞아요. 우리 에리 선생님 보면 진짜 막 알려주고 싶어서 젊은이네요. 그러시는 거 보여요. 네, 말씀하시는 열정이란 단어도 되게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 책에서 저자는 몸의 노화 방지나 안티에이징 그런 방식으로 매일매일의 식습관이나 또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이 결국 질병 치료뿐만 아니고 질병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몰리는 이유인 것 같고요. 또 매일의 생활 습관의 문제가 노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짝 실망인데요. 뭔가 좀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웠었는데 살짝 실망스러워요. 저도 특별한 게 있으면 따라해봐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네. 아이고, 에리님, 순이님 실망이 크시네요. 죄송하네요. 비법이 있으면 저도 바로 따라 할 텐데 어쨌든 노화에 대한 다른 책을 쓴 저자도 질병 중에는 식습관이나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병에 걸린다고 해도 치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 자체가 매일매일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이나 또 치아 또 혈관 또 각종 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피부 노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각자 피부 노화 관리 비법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전 무엇보다 씻기, 세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꼭 씻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은 또 그것도 건너뛰는 날이 맞아요. 쉽지 않죠. 종종 있어요. 네. 저는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선크림을 꼭 발라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또 예전에는 마사지 샵에도 다니곤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네. 저는 뭐 특별히 따로 노력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저녁에 클렌징 크림으로 깨끗이 세수하고 다음날 아침엔 물로만 세수를 합니다. 피부에 지나친 자극을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죠. 모두 각자의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사실 피부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예전보다 모공이 넓어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 기미, 주름, 때에 따라서는 피부 처짐 현상도 있어 사실 되게 속상하거든요. 사실 기미라고 하는 건 피부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또 자외선에 의해서 합성된 멜라닌 색소라는 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되면 피부에 남게 돼서 생긴다고 하니 신경이 많이 쓰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몸만 신진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부가 또 신진대사를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 요즘 이 멜라닌이 제 팔에 올라왔어요. 정말 속상해요. 그러게요. 나이 들면 멜라닌 색소가 배출이 안 된다고 하니 정말 속상하네요. 뭐든지 배출이 문제네요. 몸 밖으로 잘 밀어내야겠어요. 맞아요. 모든 배출이 잘 돼야 혈액순환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피부가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몸이 아시다시피 20세를 전후로 모두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의 노화도 바로 20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오래된 피부는 표피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주기가 한 28일?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주기는 나이가 들수록 길어지기도 하고 또 재생 능력 역시 서서히 저하된다고 하니까 조금 슬프긴 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가끔은 우리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처구니 없게 얼굴에 자국이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많죠. 왜 없겠어요?
저는 가끔 수영하러 가는데요. 네. 물안경을 끼잖아요. 근데 수영하고 나서 물안경 낀 자국이 아, 맞아. 언제부턴가 잘 없어지지 속상해, 않더라고요. 속상해.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또 빨리 재생이 안 되고 오후까지 남아 있으니까 보기 싫고. 아, 지연쌤, 이렇게 그 피부 노화의 악조건 제일 문제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부 노화에 있어서의 악조건으로 자외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편식이나 비타민 부족, 이런 식생활의 불균형도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정말 피부 고운 사람 보면 참 부럽잖아요. 부러워요. 네.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미는 잠꾸러기? 잠깐만요. 잠이 보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피부 세포 재생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2시라고 해요. 사실 이 시간이 생체 리듬상 깊은 수면 시간에 해당되니까 모두 아름답고 탱탱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꼭 이 시간에 수면 취하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추가로 뭐가 더 있을까요? 피부 노화 방지를 하면 세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출한 후나 자기 전에 꼼꼼하게 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 생각하고 좀 같네요. 세안이 중요해요. 혹시 좋은 세안법 있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탄력 있는 피부 유지를 위해서 세안이 중요하다는 거, 특히 우리 화장하게 되면 이중 세안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중 세안. 네. 자신의 피부에 맞는 클렌징 제품으로 화장을 지우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 다음에 비누나 세안 제품을 활용해서 거품을 내서 씻어내는 방법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꼭 피부에 맞는 화장수 충분하게 공급해서 보습을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들 하는 부분들이 사실 피부 표면의 각질층에는 원래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의 피부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각질층의 수분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피지. 피지 분비량 얘기를 하는데 예전 젊었을 때는 이것도 참 별로 반갑지 않았는데 노화가 되면서는 도리어 이 피지 분비량이 수분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30세 전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조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벌써 20대부터 피부 노화가 또 시작되고 그냥 피지 분비량 해서 정말 이렇게 불편하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수분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또 피지 분비량도 30대부터는 또 감소한다고 하니까 피부 관리는 역시 일찍 서둘러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구해서 쓸 수 있는 게 마스크 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천연팩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얼굴 팩이라고 하면 특히 수분 공급이라 하면 오이팩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이를 많이 오이팩. 쓰시죠. 예, 네. 많이 쓰죠. 제 친구는 피부 관리 비법으로 집에 있는 그 잘 안 먹는 곡물가루, 예를 들면 먹다 남은 미숫가루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아하. 1일 1팩을 거르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네. 그죠? 네. 아, 예. 부지런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좀 이렇게 밤늦게까지 좀 일을 하다가 늦게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자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마사지는 또 못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네, 참 쉽진 않대요. 그렇죠? 대부분 기미나 주름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아까 자외선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자외선 자체가 피부노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혹시 외출 시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 꼭 챙겨 쓰시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너무 자외선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들 요즘 자외선 차단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네. 자신의 피부에 맞는 거 사용하시고 한 가지 더 항산화 식품 이런 걸 또 섭취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많이 권하기도 하네요. 네, 황산화 식품 어떤 게 좋을까요? 혹시 요즘 드시고 계시는 거 있나요?
황산화 식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매일 달걀 2개와 네. 또 요구르트에 견과류를 넣어서 먹곤 해요. 좋네요.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견과류 그리고 고구마를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맛도 좋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두 분 다 아주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면 비타민 A 그리고 C 그리고 E 등이 함유된 식품들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특히 자외선이 피부에 닿아서 생기는 멜라닌 색소가 생겼을 때 그 생성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생긴 색소를 좀 더 옅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비타민 C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챙겨 드시면 미백 효과도 있고 또 콜라겐을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 아시죠? 비타민 C 너무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네네. 사람에 따라서 설사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비타민 C. 참 가유불급이네요. 예. 네. 적당히 본인에 맞게 섭취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 노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젊음이란 실제 나이를 의미하기보다는 마음의 나이라고 했듯이 하루하루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마음 꼭 먼저 챙겨보시길 하는 마음 이야기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지연님 노화 또 특히 피부 노화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청취자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오늘부터 피부 관리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모두들 우리 예뻐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유나의 봄이 오면. 도시락 가방 들고 봄나들이 가고 싶네요. 이번 시간은 송순이 님이 음악 사연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네, 오늘 음악사연 신청자님은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김종규님입니다. 명디님, 네. 명디님은 주변에 친구 많으세요? 아, 좀 많은 편이지요. 마음을 나누는 오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신청자님이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친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라 25명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아이고, 마당발이십니다. 신청자님은 어떤 인연을 만드시던가요? 네, 비법은 바로 서울시 50플러스 인생학교입니다. 아, 네. 서울시 50플러스 인생학교. 예,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서울시 50플러스 인생학교는 50플러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분들이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수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엔 3회차를 마치고 1박 2일 과정을 꼭 참여해야만 했었는데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박 2일 과정은 없어졌더라고요. 각 캠퍼스나 센터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봄 학기, 가을 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신청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2월 아니면 8월 중에 관심 갖고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1박 2일이 없어져서 학생분들이 좀 아쉬워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50대가 되면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찾아볼 만해요. 친구도 사귀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찾으실 수 있고 손님님 얘기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한번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친구, 듣기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단어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 친구, 초딩, 중딩, 고딩 친구. 너무나 아름답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느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세월의 힘에 밀려 잊혀진 옛 친구들.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은퇴 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0년 사귄 친구들보다 3년 동안 새 친구들과 만난 횟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 많고 끼도 많고 양파 같은 그리고 카멜레온 같은 이 친구들과 오랫동안 함께 가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인생학교에서 만난 멋진 25명의 친구들입니다. 정열의 중남미 노래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를 같이 들으며 남은 인생 2막을 서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차고 즐겁게 건강하게 같이 걸어가자고 포에버 친구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남은 세월 멋지게 포에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종규님의 신청곡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듣고 문화살롱 이어가겠습니다. 루이스 폰시 데스파시토. 오늘 2부 문화살롱 열어주실 분은 현재 아르헨티나 탱고 또까땅고 대표이신 문혜리님 모셨습니다. 탱고 이야기, 그 춤동작이 떠오르면서 많이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멋진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르헨티나 탱고는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땅고라고 부르는데요. 네. 산업혁명 시대에 유럽에서 아르헨티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어요.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소셜 댄스로 탱고 춤을 추는데요. 탱고는 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탱고 음악을 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탱고 음악은 또 들을 때 좋은 음악도 있지만 또 춤을 추기 좋은 음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탱고 춤을 추기 좋은 탱고 음악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악이 두 종류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 전에도 살짝 느꼈는데 탱고 음악은 참 감미로우면서도 왠지 좀 슬픈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유나 배경이 있겠죠? 네, 탱고는 이민자들의 고독감과 애환을 담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슬프고 애잔한 곡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특히 가수가 부른 탱고 곡에서 그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 배신, 이민자의 슬픔을 담은 곡들이 참 많아요. 예, 역시 그렇군요. 사랑, 배신, 이민자들의 애환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려오네요. 탱고 음악은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네요. 네, 탱고 음악은 라틴 아메리카의 민속 음악과 아프리카의 음악 그리고 유럽의 음악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탱고 음악이 많이 만들어진 황금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탱고 음악이 많이 발전된 것처럼 탱고 춤도 또 그때 많이 발전됐어요. 우리가 그 탱고를 추는 장소를 밀론가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 만들어져서 녹음했던 그런 곡들로 춤을 춰요. 오래전에 녹음했기 때문에 잡음도 있고 또 음질도 좋지 않지만 사람들은 요즘에 녹음한 탱고곡보다는 옛날 탱고 음악을 더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악, 잡음도 있고 음질도 떨어지지만 그 자체가 또 향수가 더 짙어질 것 같아요. 그럼 더불어서 그 탱고 음악을 만든 음악가들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탱고 음악은 유명한 많은 악단들이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음악을 세 가지 스타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프레세도 스타일, 까로 스타일, 다렌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프레세도 음악과 다렌소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스발도 프레세도 음악을 한 곡 듣고 얘기를 계속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 나갑니다. 오스발도 프레세도의 띠그레 비에호. 참 감미로운 음악이네요. 오스발도 프레세도 탱고에 많은 공을 세우셨을 텐데 어떤 사람인가요? 좀 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오스발도 프레세드는 1925년부터 1980년대까지 활동한 작곡가이며 지휘자이고 반도네오니스트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악단은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케스트라를 4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클럽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의 곡은 어떠셨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하고 감미로운 느낌의 음악이었죠? 그래요. 음악을 듣는 동안 정말 감미로웠어요. 그럼 그 오스발도 프레세도와 다른 느낌의 악단도 있었을 텐데 어때요? 소개 부탁해 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그 부드러운 음악과는 달리 후안 다렌소라는 그 악단이 있습니다. 후안 다렌소는 1900년에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이며 밴드 리더이고 또 작곡가였는데요. 무려 45년이 넘게 활동한 탱고 음악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그분은 45년이란 세월을 탱고 음악에 바치셨는데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분이네요. 그의 음악은 어떤 느낌인가요? 네, 그는 엘 레이 델 콤파스, 즉 비트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탱고를 비트, 임팩트, 뉘앙스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또 그의 악단에는 다양한 악기와 도구를 사용해서 연주를 했는데요. 1000개가 넘는 곡을 녹음을 했답니다. 아, 무려 1000개나. 아, 네. 그래서 그의 곡은 탱고 춤에서 특히 빠르고 활기차고 네. 리드미컬한 그런 스타일의 탱고 음악을 대표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매해 세계 땅고 대회인 문디알 땅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탱고 챔피언을 배출하기도 해요. 네. 그 대회 중에서 살롱 탱고 분야에서는 다른 느낌의 탱고곡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는데요. 그중 빠른 곡 스타일의 탱고곡으로는 다렌소 음악을 가장 많이 틀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빠른 곡. 제가 생각한 그 탱고의 춤 동작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절도 있고 매력적인 그 춤 동작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역시 음악이 참 중요해요. 아르헨티나 탱고는 음악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춤을 출 때 우리가 같은 동작을 표현하더라도 음악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나타내야 되죠. 네. 부드러운 음악에 맞는 동작이 있고 강하고 빠른 비트가 있는 음악에 맞는 동작이 있어요. 물론 음악에 맞추어 다른 느낌으로 추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춤이기도 해요. 네,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같은 유형의 그러한 춤보다는 음악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또 추는 사람의 각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춤출 때마다 다른 기분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탱고에 한번 들어오면은 못 빠져나갈 거예요. 네. 다음에는 다른 악단의 연주곡을 준비해 볼게요. 그러네요. 이렇게 에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자꾸 더해지네요. 다음 시간에 탱고 이야기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후안 다리엔스의 로까. 어떠셨나요? 플로어를 돌며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모습 떠올려 보셨나요? 이번엔 이영미 님이 멋진 전시 공간으로 안내해 주실 건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시는 두 곳인데요. 하나는 무료이고요. 다른 네. 하나는 유료인데요. 네. 명디님은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아, 네. 공짜 부담 없고 좋은데요. 공짜부터 가주시겠어요? 아, 네. 저도 공짜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첫 전시 공간은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명디님도 가보셨을 건데요. 우리나라 박물관 참 잘 지어졌죠. 네. 너무 잘 지어져 있고 또 웅장하고 접근성도 좋아요. 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다 보니 규모도 크고요. 전시 품목도 다양한데요. 접근성도 좋아서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네네. 300m만 걸어가시면 되고요. 뭐 차로 오신다면 주차장도 넓고 주차비도 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편하고요. 특히 문산이나 양평, 용문 같은 경기도 일대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용하시기 편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봄나들이로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박물관 소개해 주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물론 아닙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시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요. 네. 이번에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청취자님들께 소개하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집트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라는 특별 전시가 3층 상설 전시관 세계문화관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세계문화관 이집트실은 국내 최초의 이집트 문화재 상설 전시실인데요. 이 전시실은 세계적인 이집트 문화재 소장 기관인 미국의 브루클린 박물관과 공동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원래 우리나라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미국의 이 브루클린 박물관하고 그 브루클린의 그 박물관 안에도 한국 전시실이 있나 봐요. 아하. 그거를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한국 전시실이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열려 있나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이집트실을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이 두 박물관이 오랜 협력 관계이다 보니까 네. 이집트실에다가 이 전시품들을 이제 전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 11월까지만 이제 운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원래 이 전시는 예전에는 유로 전시였다고 해요. 물론 지금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크게 전시를 했겠죠. 네. 뭐 피라미드도 있었고 이제 전시 품목 중에 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전시를 하진 않지만 상당히 볼거리가 많고요. 네. 네. 그 이집트의 신화라든가 그다음 그 파라오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다음 안에 보면 미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네. 저도 그거 보고 놀랬거든요. 이게 미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 관 모습이라든가, 그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대한 거라든가 네네네. 이런 구성들이 참 좋게 돼 있더라고요. 음. 이번 참에 한번 무료니까 네. 명님도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그러네요. 정말 이집트 하면 좀 신비롭고 또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무료로 또 개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 정말 멋진 일이네요. 네, 근데 명님 무조건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이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잖아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하. 예, 전시를 보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약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약하는 코너가 있고요. 그 네네. 코너에서 날짜에 인원수 제한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당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예약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예약을 못 하셨는데 보고 싶다. 그럼 당일 예약 인원이 만약에 미달이면 그러면 그때는 그 현장 발매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헛걸음하지 마시고 네. 사전 예약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그 박물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제는 뭐든지 예약이 좀 필수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다 예약을 하셔야 예.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근데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집에서 어디 가지 않으시고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건 너무 좋은 소식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석이조, 삼조 정말 희소식이네요. 예. 네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그 예약은 홈페이지 상설 전시관 예약에서 예약을 하시고 네네. 만약에 온라인 전시를 보고 싶으면 www.museum.go.kr을 들어가시면 아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네. 박물관에 있는 지금 전시들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또 이제 어떤 것들은 VR로도 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대해 보니까 그 비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박물관도 구경하고 또 좋은 전시도 보고 더구나 또 무료로 이렇게 가성비가 아주 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무료인 전시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 유료 전시도 있다고 하셨죠? 예, 네네. 뭐가 있나요? 네, 유료 전시도 있는데요. 얘는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서울 정도로 가격이 조금 사악한데요. 네. 저 전시 자체는 되게 감동적이고 또 유명 연예인들 뭐 셀럽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 전시를.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참 사악하다. 가격이 좀 만만치 않군요. 그런데 표현 마음에 듭니다. 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전시는 동대문 DDP에서 열리고 있는 팀랩 라이프전이라는 전시인데요. 그렇군요. 예. 예. 혹시 명디님 제주도에서 2018년도부터 전시가 되었던 삐스 벙커전이라는 전시 혹시 아세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요즘 우리 보통 LED 빛 장식 뭐 네네네.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왜 크리스마스나 12월 성탄 때 보면 네네네. 그 강화문 거리 예, 이럴 때 일루미네이트. 예, 일루미네이트 네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정말 아름답고 멋졌는데 혹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예, 그 그 미술과 네. 과학이 접목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소위 말하면 예.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아. 그래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삐스 벙커전도 미디어 아트 전시였는데 이 팀랩 라이프전도 미디어 아트 전시고요. 이 전시들이 특징이 뭐냐면 전시관을 들어가시면 네. 사면이 전부 다 아하. 살아 움직이는 미술품인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 미술의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네. 그 볼거리가 많고요. 이번에 하는 팀랩 라이프전은 재밌는 게 똑같은 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서 전시를 보고 네네. 내일 가서 전시를 보면 아. 미디어 아트다 보니 그날 따라서 다 다른 오. 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똑같은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 있었던 삐스 벙커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클림트 아시죠? 네네. 키스로 유명한 네, 네, 네. 그 작품을 이제 미디어 아트로 구성을 해서 들어가면 크림트 그림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고흐 작품이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크림트 할 때는 못 갔었고요. 네. 고흐 때는 가봤었어요. 제주도를 갔을 때. 근데 그 너무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별이 빛나는 네, 밤이라는 네,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전체 면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밤하늘 별이 빛나는 그 예술품 안에 제가 완전히 빠져서 무라일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미술인지 미술이 저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이었고 이상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근데 약간 미디어 아트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시도 미디어 아트이다 보니 그런 감동을 이제 많이 받고 돌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시를 제가 오늘 이제 청취자님들께 소개를 드리는데요. 지금 팀랩전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10시부터 8시까지인데 딱 2시간 관람이 한정이 됐나 봐요. 좀 네. 아쉽긴 하시죠. 그러네요. 네네. 네. 그런데다가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하니 제가 처음에 명디님께 네. 말씀드렸던 사악하다. 사악하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너무 사악하다. 예. 그거만 아니면 정말 좋은 전시여서 청취자님들께 적극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요 정도로만 하고 예, 전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문화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문화 소식을 갖고 찾아와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청취자님들과 명디님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오늘 끝인사를 드리면서 이 명언을 떠올려 봅니다. 청취자님들도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오늘 하루 마무리까지 퍼펙트 하시길 빌며 저희 힐링을 부탁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의 이명이었습니다. 에드 슈런의 퍼펙트 끝곡 띄웁니다.